네, 2021년 기출문제 이론 파트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공 A의 1번은 기입형 문제였고요. 교과교육학 내 교육과정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이제 별첨으로 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중에서 그 해당하는 실무이죠. 그 기능 항목과 이것이 속해 있는 영역, 감정 및 의사표현, 예, 요것에 이제 그 핵심 어구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은 2점이었고요. A와 B 1점씩 예, 계산이 됩니다. 전공 A의 1번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는 많이 나왔던 유형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음 A, B를 읽고 각각 A, B에 들어갈 쌍음절의 단어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 눈 온다 그랬더니 짠드마 정말이야? 그래서 정말 음막의 어떤 뭐 우리는 음막의 세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하얀색 소복과 같은 예, 그런 그 세계가 펼쳐졌다. 음막의 세계가 펼쳐졌어.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밖에 나가서 또이슈렌 해서 눈사람 만들래? 그랬더니 좋은데 HA 부고 지우시 이런 게 이제 불만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텐지 요달라. 그래서 오늘 쓰라고는 안 했지만 이 불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정 및 의사 표현에 속하는 예시문입니다. 그래서 맞아. 나 요즘 몸이 좀 며칠 안 좋아가지고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그래서 올해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겠구나. 너무 좋다라고 할 때 점칼 신나.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1, 아까 쩐드마는 이제 찡야, 놀라움에 속하는 예문인데요. 이 문장 2, 점칼 신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래서 그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보게 되면은 감정 및 의사 표현 내 기쁨, 즐거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까오싱 미시 위에 뭐 타이까오싱라, 진짜 왈드 한 카이싱, 카이싱이 여기에 속하죠. 근데 어디까지가 기쁨, 어디까지가 즐거움 이거를 이제 명확히 나누기 힘들기 때문에 까오싱만 쓰셨거나 아니면 시 위에만 쓰셨거나 아니면 둘 다 쓰셨거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이거는 시무이고 이 감정 및 의사 표현 밑에 뭐 기쁨, 즐거움도 있고 칭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불만도 있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영역은 감정 및 의사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B는 간칭 외에는 이제 정답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영역으로 가서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어 어학개론의 문자 파트에서 한자의 구조 파트 중에서도 필승 규칙에 대한 건데요. 시험에는 처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한 5, 6년까지만 해도 이 필순에 대한 그런 그 강의도 같이 많이 했었고, 특히 2차 수업할 때는 판서 때문에 이 필순에 대한 거를 하는데, 이제 그 계속 안 나왔었기 때문에 한 몇 년간은 강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순 규칙이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을 텐데,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있는 독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예, 그 충분히 유추해서 답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교사가 한자의 필승 규칙을 강의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A의 사음절의 츠주 하면 구죠. 예, 구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래 시범으로 나와 있는 격식에 맞춰서 B, C에 이제 획순을 적어라, 필순을 적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필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쓸 때의 그 필획의 선우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요. 한자의 죄송합니다. 이제 필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규칙으로 개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종상 따오시야, 종조 따오요, 따오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종따 허시어, 비화에 있어서 더 크기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그리고 시엔 장허短, 더 긴 거에서부터 짧은 것으로 가는 이 이제 두 가지의 양대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대 규칙을 8글자로 귀납을 하게 되면 샹샤조요 꼬이저랑 따샤오 장도안 꼬이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있는 문맥을 보고 이제 밑에 있는 A 부분, 특히 4글자라고 했으니까 맞춰서 이제 유추해서 쓰실 수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A 부분은 다 잘 맞춰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샹샤조요 따샤오 장도안 중에서 이제 샹샤조요에 관련된 이제 규칙을 보게 되면 그 우리가 한자 필순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종상 따오시야, 종조 따오요, 이런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이제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헝이나 슈나 비에나 나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한자를 쓸 때 이제 그 뒤에 그 필획 같은 경우에는 루어비는 지비라고도 해서 그 붓을 처음 이제 그 낙점한 시작 필액을 시작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빌화의 쇼비라고 하면은 그 마무리. 예.
그래서 이 마무리를 따라서 쓰게 된다. 그래서 어떤 비화가 위냐 아래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형의 이제 그 내부의 크기는 이것의 이제 종시향이라고 하면은 세로, 수직, 위 아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헝시향이라고 하면 가로, 수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의 길이나 아니면은 이것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헝저거라고 하는 이제 그 복합 필획이에요. 그럼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헝슈피에 디엔 이런 거보다 큰 거죠. 그러면은 이제 큰 거를 먼저 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힘력자를 쓴다. 그러면은 먼저 이 이제 복합 부건을 쓰고 큰 필획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의 단일 부건, 작은 부건을 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따샤오 장도안에 대한 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샹샤 조요랑 따샤오 장도안 규칙은 이제 공통으로 이제 서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의 필승 규칙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한자의 자형과 구조를 학생들이 이제 그 인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필승 시범에 맞추어 가지고서는 시에를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시의 어순 같은 경우 먼저 디엔, 그 다음에 헝, 피에, 그리고 다시 헝, 그리고 다시 슈, 저, 거, 그리고 헝.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5획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쓰셨어야 되고요. 요거는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부정확하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유추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는 쓰셨을 것 같은데 B의 C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필순 자체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B에 대한 오답률이 조금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중국 어학개론 내에서 이제 어휘 중에서 상용어휘.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 근이어 관계를 찾는다던가 그리고 속담에 대한 것을 이제 속담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다음 대화를 읽고 A와 의미가 비슷한 쌍음절의 어구를 찾으라고 했고요. 단어를 찾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의 쌍음절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츠와 또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나 구를 찾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대화문을 일단 먼저 제시가 됐죠. 그래서 샤오리, 내가 너의 샤오치엔즈 씨를 축하해 주러 왔어 라고 하는데 샤오치엔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새 집에 이사를 가거나 셩즈, 승진을 하는 것도 샤오치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만 봐서는 승진을 축하하러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 간 거를 축하하러 올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이거 내 선물이야. 只是 一点小意思. 이때 이스는 表示一下心意 같은 뜻이죠. 만약에 小意思의 밑줄을 긋고 이거와 의미가 근접한 부분을 찾았으라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내 작은 성이야 그랬더니 자말리아 쉐건 쉐야. 친한 사이에 무슨 우리 사이에 왜 이런 거랬죠? 뭐 그렇지. 왜 이런 예의를 차리고 그래 그랬더니 니 반자마 여기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샤오치엔의 그런 뜻은 첸쥐라고 하는 반자의 뜻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A는 반자만 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성의 표시를 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수다만 떨고 있을 거야.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신방즈 그래서 내 새 집을 좀 구경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랬더니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 광창 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고 쾌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문 밖에 그 경관도 너무 예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데로 괜찮지? 그래서 여기 동네가 환경이 되게 괜찮아.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니에 빵过来住怎么样? 너도 여기 이사 오는 게 어때? 그러면 여기서 저첸하고 이제 뭐 반지하 빵过来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꼭 쌍음절에 이제 어구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하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 중이야.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그럼 너무 좋지. 라고 하면서 그 웬친이 뽀루린진나 그러면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라는 거죠. 이웃사촌 좋다는 게 뭐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 간의 사귀가 이제 좋은 것을 웬친 뽀로 애친린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단어 다 그렇게 이제 낯선 단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오치엔 같은 경우 우리 모의고사 때도 이제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밑에 신방즈라든가 빤지아라는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위엔칭뽀로 찐리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속담이라서 대부분은 좀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도 대부분 이제 2점 배점 중에 2점을 이제 득점을 하셨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대문학개론 중에서 현대문학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 해서 작품의 주제 및 저작이 또 이해해가지고 이제 원앙호접파의 통속소설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 원앙호접파는 옛날에 이제 그 짱헌슈의 이 작품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이제 원앙호접 자체를 쓰는 거는 이제 처음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현대문학계로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현대문학이 두 문제 나오고 고대문학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에 A, B를 읽고 각각의 A와 B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뭐 이게 유파명인지 책 이름인지 이런 것도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새로운 제자 가인 소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 가인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는 뭐 이제 그 지식인, 뭐 선비 옛날로 치면, 그다음에 여자는 아름다운 미녀에서 이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을 제자 가인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속 소설, 우리도 뭐 막장이라든지 통속적인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다 남녀 간의 사랑, 러브, 로맨스, 뭐 이별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자 가인 소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갓집의 규수로서 이 제자, 그 서생, 선비들과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기뻐하고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버드나무 아래, 그늘 아래에서 꽃밭에서 이런 데서 마치 한 쌍의 후디에처럼, 나비처럼 또 한 쌍의 위에 난 이양, 원앙처럼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아니면은 그 운명이 너무 박복해서 가혹해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신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행복한 결말을 이제 맞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뿌능뿌슈어라고 하는 몸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큰 발전, 예전에 비해서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노신이 입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극작가인데요. 예. 그 노르웨이 그 입센에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입센과 관련된 연설문을 쓰거나 이제 그 산문 같은 것들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수셩이라고 하면은 헨릭 입센이라는 이제 극작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극작가에서 소개한 것과 이제 그 호적의 쫑션다시 이것도 이제 극본 중에 하나인데요. 한 중산층 가정에 이제 외동딸이 좀 자유연애를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가출까지 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것도 통속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쫑션다시의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출현이다라고 하면서 비록 이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들이 어떤 목숨을 거는 그런 그 결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라처럼 이제 파우디얼라 그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노라 여기서는 이제 누얼라라고 했는데요. 누얼라 저 호전양이라고 하는 그 연설문을 사범대에서 노신이 이제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이 연설문을 쓰게 돼요. 그래서 청 1923년 12월 26일에 북경 여자 이제 그 사범대학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연설의 연설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자신의 전문집인 이제 펀에 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어라라는 여자 주인공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노라가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여성에 관련된 사회 문제 또 이제 그 여성의 그런 어떤 이런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라가 도망가듯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힌트가 이제 후디아과 외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앙호접한 대표적인 오사 시기의 통속 소설 유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작인이라든가 이런 문학 연구의 문인들을 필두로 한 문제 소설과 그 다음에 이제 노신이라든가 또 이제 일부 문학 연구의 문인들을 비롯한 향토 소설
그리고 창조사 문인들로 비롯한 자전체 소설, 그리고 이제 이런 통속 소설, 이렇게 4개의 유파가 오사 시기의 소설의 주요 유파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원앙호접하는 제자 가인 이제 소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썼던 문학 유파이고요. 청말 소설이었던 이제 화위한의 그 한 식구였던 싸라고 하면은 이제 그 30이 되겠어요. 3에다가 10을 그린 거죠. 그래서 산실리오 위에낭 동민이 이슈왕 후디의 커리엔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름을 땄다라고 했는데요. 36 말이는 아니고 36쌍의,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사 중에서 72마리의 원앙을 길렀다라는 그런 그 식구에서 이제 얻어온 거라서요. 여기서는 이제 36쌍의 이제 그 원앙하고 한 쌍의 이제 그 나비가 가련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제자 가인의 그런 그 사랑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리고 그 작가가 주로 이 잡지에다가 이제 그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에 리발리오파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이 원앙호접파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리발리오파이인데요.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번의 오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힌트는 여기서 통속문예이고요. 그들은 문학을 하나의 어락거리, 뭐 시간을 때우는 이런 수단으로 생각을 했고, 감정에 대한 이제 정서라든가 품격 역시도 세속화되고 매수라고 하면 그 시대의 조류를 따르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신문학가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고 해도 조금 너무 이제 그 막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욕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뭐 작품성이 떨어진다, 막 이런 비평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2점 중에서 이제 A번은 좀 맞추신 분이 있을 것 같고, B번은 놓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건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데 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위에도의 교수학습 방법 부분, 그다음에 어학개론 중에서 이제 은변 현상, 그다음에 중국어 문법 중에서 뚜에유와 뚜에에 대한 비교, 이 세 가지 영역이 복합적으로 출제된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A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중에 일부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도 읽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B는 이제 읽기와 쓰기의 이제 블록 수업, 종합 수업, 통합 수업에 관한 연습 문제이고요. C는 교사의 피드백에 관련된 자료이다. 그래서 A 중에서 B에 상응하는 2가지 교수 학습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A, B를 적어라.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미 이제 다루었죠. 거의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끈넓게 유의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낭독한다. 성조 및 성조 변화에 유의하여 정확히 읽는다. 또 간단한 글이나 대화문을 읽고 주제나 요지, 맥락을 파악하게 한다. 문장이나 간단한 글을 읽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그림 등을 고르게 한다. 라고 했는데요. B의 첫 번째 부분이 이 표시가 다 딩뚱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끈넓게 유의하여서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요. 다음에 성조 및 성조 변화에 유의해서. 그럼 여기서 이꽁 같은 경우에는 이성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지 같은 경우는 사성으로. 그럼 이의 성조 변화에 유의해서 읽어야 되는 2번 항목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향피는 이제 지우개고, 쯔동치앤비 같은 경우에는 샤프가 되겠죠. 그래서 지우개 하나랑 샤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모두 15 미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에 그 본문 내용을 모방해서 이제 그 글을 한 편 써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그 답안입니다. 그래서 리엔시 R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아까 했듯이 이 꽁은 이제 성조가 이성이고 이즈 같은 경우 일성으로 이 학생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즈를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즈라고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일성으로 원래 성조대로 읽는 경우는 뭐죠? 서수일 때. 혹은 끝에 올 때, 이럴 때로 읽는 것이고, 뒤에 이제 비사성 글자가 오게 되면은 반드시 얘를 이제 사성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비사성이라고 하셔도 되고 1, 2, 3성 앞에서는 사성으로 읽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엔시티의 3번이 이제 위에 글을 흉내내서 이제 글을 한 편 적으라 라고 해서 학생이 이걸 가지고 작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뭐 굿모닝, 뭐 좋은 아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길, 도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정부가 최근에 이제 교통사고가 시정
부근이라고 하면 시청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시청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치엔 현재 이건 시간 명사고 정잘 하면은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죠. 그래서 对于事故的原因进行了调查라고 했는데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对랑 对 위의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는 뭐죠? 이런 부사나 능언동사 뒤에 对는 올 수 있는데 对 위는 올 수 없다라는 포인트였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도 이 对 위는 쓸 수 없고 对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근거가 표의적인 기능에 이제 그 접목해서 对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실이 올 수도 있는데 对 위 뒤에는 대상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对 위를 对로 고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1번, 2번 찾는 건 아마도 다 잘하셨을 거고, 다음에 이 응변 문제도 이제 너무 평이하고 잘 익숙하신 분이니까 아마 맞춰주셨을 거고, 이것도 근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对 위를 对로 고치는 거의 단답형 문제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4점은 다 획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1, 2 하셔도 되고, 뭐, 第一个教学方法, 第二个教学方法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쓴 답이 정답으로 이제 그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크 게시판에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과정 부분 중에서 이제 그 2점이고 어학개론 1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1점 이렇게 매겼을 때 이거는 모두 토탈해서 4점을 다 받으셨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부분 보시게 되면은요, 교과교육과 학습이론 부분 중에서 제2언어 학습이론 중에 이제 오류 분석 이론. 그래서 오류의 원인과 유형. 그래서 오류의 유형은 시험에 많이 나왔죠. 뭐 추엇이라든가 이로우라든가 우지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형이고, 근데 이게 왜 이런 오류가 비롯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원인 분석. 이거는 저희 모의고사 때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문법 부분 중에서는 조년문 관련 오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A는 제2언어 습득과 관련된 설명이고 B는 오류 분석 관련 자료이다. 그래서 A, B의 근거에서 이제 동그라미 A부터 D까지를 작성을 해라. 제2언어의 오류의 라이위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무의 후치엔이가 있고 무디 위지시더 후치엔이, 화이스더 후치엔이, 그리고 学习처리和交际影响的影响 있고 学习环境的影响 있는데요. 무의 후치엔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국어의 부정적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국어의 언어 습관, 예를 들면 모국어의 어휘, 모국어의 어순, 모국어의 품사, 용법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중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무디 위지시 후치엔이는 특정 모국어에 국한되지 않고 목표 지식, 중국어의 문법 규칙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오류가 되겠고요. 문화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한번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뭐 언어적인 게 있고 비언어적인 게 있는데 그 해당 문화 차이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학습 전략이나 교재 전략상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간화라든가 회피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장을 더 간단한 문장으로 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학습 환경의 영향은 교재나 교사의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학습자가 해당하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이가 있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나타내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났다고 하더라도 얘를 찌라고 읽지 않고 찌라고 읽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건 거죠. 그리고 이것을 조년문하고 이제 콜라보를 했는데요. 조년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적 2가지가 뭐죠? 장소사 앞에, 그러니까 장소사는 주어 자리에 위치를 하며 조년문에서 그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장소사 앞에는 전치사를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고쳤고, 요 어법전은 시험에 기출이 됐었죠. 그리고 밑에 설명을 보니까 한국어에서 장소 부사어를 한국어에서 이제 그 쓰이는 장소 부사어를 직접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치사를 붙여버렸다라는 거죠. 중국어에선 조년문이 주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에서 이제 그 잔디 위에서, 잔디에서라고 하는 뭐뭐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습관적으로 짜이 자오디샹이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한국어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무의 후치엔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분석 내용 중에서 한국어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다 무의 후치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라이 위에는 무의 후치엔이지만 쓰면 안 되는 그 GH를 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지아, 유형에 있어서는 잘못 덧붙인 우지아의 오류가 되겠다.
자, 그리고 이시의 중원 슈팡저 슈자상.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순에 대한 문제죠. 조년문에서의 어순 항상 장소사가 먼저 오고요. 슈자상, 그 다음에 동사, 팡저, 그리고 불확정한 목적어, 이시의 중원 슈.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얘를 이제 무이푸치엔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처소사를 어떤 그 장소, 부사어로 삼아서 문 위에 뒀다. 그래서 이 오류를 발생시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순의 오류를 이제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어순이 잘못됐다 추어쉬라고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장소사를 이 뒤쪽에 갖다 놓는 어순의 오류를 범했다던가 풀어서 쓰셨어도 이 내용 맞으면은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한국 학생이라면 책들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시 중원슈 在桌书架上, 책상이 아니라 저기 책꽂이였네요. 그래서 一些中文书在书架上放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발생했으면 더 확실하게 모국어의 부정적 전임을 알 수 있었겠죠. 한국어는 수록 항상 맨 마지막에 오니까. 그 다음에 멍커우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조년문에서 동사 관련된 문법점인데요. 조년문에서 이제 그 원래 그 존재 출현 수시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는 러 아니면은 저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 동사 자체가 만약에 완료가 가능한 정태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은 아까 완료가 가능한 것이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태적인 것이다. 그런 러를 붙일 수 있죠. 근데 얘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요런 거는 뒤에 절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멍커 짠 이거란이 아니라 멍커 짠저 이거란.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짠 해야 되는 거를 짠저 해야 되는 걸 짠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후에삐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후에삐에 관련된 게 학습이나 의사소통상의 전략에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의사소통을 표현하고 싶거나 더 쉬운 표현을 쓰고 싶어서 원래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그 문장, 완전한 문장을 이제 그 회피를 하게 되는, 그리고 더 간단한 문장을 쓰게 되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능원동사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가능보호의 부정형을 쓰지 않고 회불라이 해야 되는데 뿌는 회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금지 어감이 생기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비면使用 여기서는 저를 사용을 안 했죠. 그래서 表示状态 持续的动态就指着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비면使用 완전의句子 혹은 완전의 句式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한 형태의 문장을 쓰지 않고 이제 그 어려운 그런 그 문법 성분을 회피했다. 그래서 이제 그 완벽한 문장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지속에 이제 그런 그 의미를 나타내는 절을 붙이지 않았다. 혹은 이 앞에 다 빼고 여기서 뭐 저의 사용을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요거는 좀 그 정답이 아니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류의 유형으로 따지자면은 저가 누락된 2로 되겠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제밀라일런 나가 징차 이거는 준연문에서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아까 장소사 앞에 전치사 붙일 수 없다와 함께 양대 이제 준연문의 문법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주어와 목적어의 띵주 부띵주와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부띵주만 오고 띵주 올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제밀라일러가 랄러이가 이제 징차 고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무디 이즈시더 후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년문의 목적어 앞에 반드시 불특정한 수량을 꼭 써야만 한다라는 이 규칙을 이제 그 알지 못했다. 그러면 요거는 목표 지식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오류 유형은 이제 우용 되겠죠. 그래서 나거를 이제 이거로 이제 바꾼 게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이제 아마도 다 좀 잘 맞춰주셨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그 10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뭘 써야 될지 모른다던가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혹은 B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비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 가지고요. 이 라이유엔 기납하는 거랑 이제 오류 유형 기납하는 거랑 준CNG에 대한 거는 대부분은 이 4점을 다 획득을 하시지 않았을까?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중국의 이제 문화이해를 통한 교수법 중에 단오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또한우지에 관련된 기출문제 지문을 재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재조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을 읽고 A, B에 들어가야 될 이제 단어나 구를 A, C에 들어가야 될 이런 것도 실수하시면 안 되죠. A, C에 들어갈 적절한 이제 그런 그 단어나 구를 쓰고 그 다음에 GT 쇼밍이라고 있어요. B 뒤에 유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B와 뒤에 관련된 유래를 본문에서 찾으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괄이라든가 귀납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요약 서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수한다라고 하는데요. 내 말로써 다시 한번 이거를 좀 간략하게 재조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오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학예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이다. 그래서 또한우 할 때 우가 여기 뒤에 힌트가 있죠. 또한우라고도 하고 시앙우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우와 숫자 이 우가 5월 5일이니까 이제 동음 해음이라서 또한우는 고대에서 이 또한우 시앙우라고도 불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음의 포인트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단오절에서는 이제 미기출됐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말들이 많은데요. 어떤 민속 문화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이제 찐ien 쥐엔슈어 구런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그 구런에 대한 기념을 위한 설이다. 기념 구런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단오절에 이제 그 롱조 찡뚜 혹은 사이롱조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롱조 찡뚜를 하게 돼 용선 경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칠종즈더 시수 있죠. 그래서 그 종즈를 먹는 이런 풍습이 있다. 그래서 용선 경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노를 저어서 누가 빨리 가나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대나무 잎으로 싼 이제 쫑즈 이제 연밥이 되겠습니다. 연밥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대나무 통에서 이제 죽통에서 만드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구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풍습은 모두 구런과 관련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구런이 이제 그 강에 투신한 이후에 그 초나라 사람들, 현지 사람들은 너무 그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재빨리 이제 배를 이제 그 찌아조 하는 거죠. 예, 그 화주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굴을 구하러 이제 그 온님을 쏟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찡두펑수가 생기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제 재조직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그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베끼면 안 되고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꿔서 이제 재조직을 해보면 구런이 이제 강에서 이제 죽었을 때 많은 초나라 사람들이 화전라에 그 배를 저어가지고서는 찌우 그를 구하려고 했고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용선의 배 모양 그러니까 용 머리에 배로 만들어가지고 이 화전비쌀을 함으로써 이제 그 기념 구런을 기념하도록 했다. 이 정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귀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대로 이 구절을 베껴 썼을 때 점수를 줄 것이냐 안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 속에 이제 그 음식물을 이제 던져가지고 구런을 기리는 것 이것은 이제 구런이 그 물속에 사는 뭐 생선이나 다른 이제 그 물고기나 다른 벌레들에게 이제 살을 뜯기거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구런의 꿈속에서 어떤 그 죽통 같은데 그 대나무 잎이죠. 예, 그래서 대나무 잎으로 그 밥을 이제 싸가지고서는요, 그 바깥을 이렇게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하라고 이제 그 구런의 꿈속에서 그게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훗날에 쫑지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쫑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무속 활동 같은 거 미신 이런 거죠. 그래서 미신 역시도 단오절의 중요한 그런 그 이제 발생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5월 5일에 고대는 이제 그 얘가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싫어하다도 있고 싫어하다 증오하다 할 때 우도 있고 씬 토하다 할 때 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악랄하다 혹은 이제 불길하다 나쁘다라는 의미의 어죠. 위에 으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 홀수를 안 좋아하니까 5월 5일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그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단오절에는 뭔가
이제 액땜을 해야 되는, 귀신을 내쫓고 사악한 것을 내쫓는, 그래서 병균, 그리고 이때가 이제 날이 따뜻해질 때쯤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제 벌레도 들끓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취하고 주시에 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병균을 내쫓고 사악한 것을 물리쳐야 하는 이런 그 민간 무속 요소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속통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5월 5일은 푸른색, 붉은색,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이 5색 비단실을 합쳐서 하나의 이제 팔찌 같은 거, 고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얘도 발음이 C가 있고 G가 있는데 우선 G죠. 벽에다 매달아서 그것으로써 이제 병균 같은 것들을 내쫓고 이제 귀신이나 이런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고 했는데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팔찌로 애기들한테 이제 많이 여자들한테 이제 묶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오색실로 꾸은 이제 팔찌 같은 그런 고리 모양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단오절에는 이제 그 시옹 광지우 옹황주라고 하는 것을 마시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시옹광지우에서 시옹황은 이제 일종의 약재 같은 거죠. 그래서 약재인 시옹황, 옹황을 넣은 술로서 옛날 전설에 따르면 민간 고사에서 그 백사전이라고 하는 민간 고사에서 하얀색 그 구렁이 뱀의 모양을 한 그 아가씨가 이제 그러니까 뱀이죠 모양은. 근데 단오절 때 이 그 시옹황지우를 마시고 나서 원래 그 인간이었다가 뭐 이렇게 그 요괴로 살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때부터 단오절이 되면은 이 시옹황지우를 마심으로써 이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독을 해독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이거 조금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민젠요 이저 그故事 그래서 바이셔주안 있는데요. 이 바이셔가 이제 단오절에 그 시옹황지우 마시게 되면은 시엔러 위엔싱 원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돼가지고서는요. 그래서 이제 단오절에 이 시옹황지우를 마셔가지고 이제 악한 것을 이제 쫓는 이러한 그 풍습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을 거꾸로 했는데요.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예쁜 아리따운 아가씨를 이제 길에서 우연히 선생이 만났는데, 이 여자가 이제 황지우를 먹고 나서 시옹 황지우를 먹고 나서 원래의 모습, 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뱀이 사람을 홀리려고 했다가 이 시옹 황지우를 먹고 나서 다시 그 자신의 원래 모습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악한 것을 무찌른다 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서 이제 시옹 광지우를 먹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요거 1점씩은 다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에서 좀 비문 없이 잘 개괄을 해주셨는가, 이제 이 부분이 점수를 매기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부분은 어학개론 부분 중에서 이제 표준어에 관련된 그 명칭 부분인데요. 그동안 표준어와 관련된 명칭 중에서 보통어의 정의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그 발음의 기준으로 하고, 베이징 웨이 그 베이징 위 웨이标准音하고北方话 웨이지주방言하고 이디엔판더 현대白话文 주조의 위파规范 한다라는 이 정의는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각각 말하는 발음, 어휘, 문법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발음상에 있어서는 베이징 위인을 표준음으로 한다. 어휘상에 있어서는 베이팡화를 지주방인으로 한다. 문법상에 있어서는 디엔판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디엔판다 시엔달. 왜냐하면 모범적이어야 되고 명청됐을 때 백화 안 되고 현대 백화여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법적 규범을 삼는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배점은 A, B가 0.5점일 수도 있고 1점일 가능성이 사실 많긴 하죠.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맞아야 2점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 기준을 1점씩으로 한다면 얘네들은 0.5점일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에도 전공은 이제 0.5점 단위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그냥 얘네들이 통으로 맞으면 2점을 받고,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냥 전체로 점수가 없어버리는, 부분 점수가 없는, 이렇게 되면 이 실수 하나로 편차가 굉장히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중국어가 보통어와 관련된 그 명칭, 뭐 예를 들어 고어위나 한위, 뭐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의 이제 차이점, 뭐 베이징화와 이제 그 한위, 현대 한위, 보통화 이런 것들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문제는 아는데, 이제 시대에 따른 그런 그 보통화 명칭의 표준어 명칭의 변천사를 다룬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 역대 이제 이런 공용어가 이제 존재한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진 시기 때 이제 논어 수르편을 보게 되면은 즈소 야예에서 시, 수, 지리 했고 지, 야옌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즈는 공자고요. 공자가
야엔이라고 하면 이 선진시대 때 표준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원을 쓸 때에는 시경을 읽고 서경을 읽고, 그러니까 상서죠. 예, 그리고 그 예를 행할 때 모두 이 아언, 정제된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아언이라는 말이 한대 때 문헌 속에서는 A로 쓰였고 명청대 때는 B로 쓰였다. 즉 다 보통화를 지칭하는 명칭인데 시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많이 했는데 아언, 통어, 그 다음에 관화, 보통화 이 순서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헌 기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역대 이런 공통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을 해준다. 그래서 이 보통화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이제 그 공통어의 역사적 전통 이런 것들을 계승을 하면서 점점 더 규범화하고 표준화된 중국어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해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고, 근데 이 어깨론이 이 부분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밑에 그 고대의 그런 그 한문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좀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얘가 통어고 얘가 관화라고 하는 이제 지식을 알고 있었으면 이 B에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찾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문장 자체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막 해석이 잘 되거나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보는 유명한 문장도 아니에요. 사실 이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방언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인용을 하는 문장이긴 한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사전 지식이 있고 없고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자식에게 이제 제 나라의 말은 그 당시에 표준어예요. 그래서 제 나라의 말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럼 제 나라 사람한테 여기서 부는 이제 부다오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제 나라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가르치겠느냐. 즉, 우리가 서울말 배우려면 서울 사람 데리고 와서 가르치겠느냐? 아니면 뭐 부산, 제주도 사람 와서 가르치겠냐? 이건 거죠. 그래서 초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은 사투리,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초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할래?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어 관련 명칭이 없고요. 제 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표준어에 해당하는 그런 그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나라 말, 지위라는 말이 또 표준어에 가름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 이, 흐어라고 하면 세 개 다 뺨이란 뜻이 아래 턱 아래 뺨을 얘기하는 아래 턱, 뺨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요. 남쪽의 초나라에서는 이 똑같은 아래턱이라고 하더라도 시아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이라고 불렀고 진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허라고 불렀고 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용하는 말이다. 이게 표준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위 골라주셔야 되겠고 또 남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그 자연 경관 뭐 산수 이런 것들이 그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 음성 같은 것들이 청명하면서도 또 듣기에 되게 진실되고 좋아요. 다만 실제 부치엔하다 보면 단점은 뭐가 있냐? 너무 듣기에 가볍고 경박하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너무 비속하고 천속하다. 하지만 북방 같은 경우에는 산천이 굉장히 깊고 우거져 있고 해서 그 음성이 무겁고 탁하고 이제 하다. 하지만 그 이점은 무엇이냐? 굉장히 진솔하고 이제 솔직하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쓰는 말 중에서는 옛날에 그런 그 고어 이런 것들이 많이 물론 발음은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옛날에 쓰던 어휘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 표준어와 관련된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왕총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명대 서예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말을 할 때마다 반드시 관화를 썼다라고 할 때 이제 명청대 관리들이 쓰는 말 해서 정제된 말 해가지고 표준어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통일화 화밖에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C번 부분은 아마 다 맞춰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원하고 통위도 사실은 찾아 쓰는 거기 때문에 정답률이 조금 이제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4점을 아마 다 획득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같은 경우에는 교수법에서는 이제 그 장문지도라는 영역인데 사실은 그 지도 방식이라든가 뭐 그 교과교육학적 그런 것들을 연계했다던가 그냥 장문 지도라고만 했지 실제 내용은 이 사전 모두 다 문법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출제 영역표 내에서는 이 교과교육학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문법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교과 교육학을 어쩔 수 없이 3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문법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교육학적인 요소를 지문에 자꾸 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A, C는 어순 배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는 그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결과보호의 문법 특징에 대한 거였는데요. 결과보호 같은 경우 그동안 뭐 전치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사어로 와야 되나 보어로 와야 하는가, 또 한국학습자가 결과보호를 누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부사어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 또 상용되는 그 결과보호를 티행콩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결과보호는 많이 나왔지만 결과보호의 문법 특징을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본 것은 올해 처음 나왔다. 그래서 올해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포인트에서 조금 더 확장하거나, 예전에 그러니까 결과보호는 많이 나왔지만 요 항목은 낸 적 없어 라고 하는 거를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막 중국에 왔을 때 나는 호기심에 이제 그 핸드폰으로 그 배달 앱 같은 걸로 이제 음식을 시켜 먹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요리, 바로 이제 즉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중국 요리를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일단 그 핸드폰의 어플을 이제 다운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페이지에서 그 웹상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찾았다. 그래서 소스어 하고 이 다운러가 결과 보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다운러를 뒤에 써서 이걸 결과 보호로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환다차이,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검색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우스어 한 다음에 소스어 한 다음에 다운러까지 와야 이 결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다운러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연동문 이런 것들이랑 혼돈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올해 문법 문제가 조금 쉬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보다 보면 앞에 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게 다 결과보호에 대한 오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제한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5만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틀렸을까 저게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이거 다 결과보호에 대한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법적인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 문법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소를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지불을 하고,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시에 띠를 추월라 라고 했는데, 동사 뒤에 결과 보호가 왔을 때 이 목적어는 무조건 동, 보, 그 다음에 이제 동태조사, 그리고 이제 그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에 추월라 띠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동사 뒤에 이제 그 바로 동태조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결과보호 동반시에는 결과보호 뒤에 동태조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보호가 왔을 때 목적어의 위치는 항상 그 보호의 뒤인 거죠. 그래서 시에 초월러 띠지 했어요. 그래서 30분 후에 그 배달원이 이제 음식을 이제 갖다 줄 때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 배달원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메이팅 농타쇼셔마 이것도 결과보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또한 라디오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것도 결과보호죠. 하지만 다시 또 전화가 왔고요.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나는 메이능 슈어 칭추 워더 주주. 자, 슈어 칭추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뭐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능언동사 능 왔을 때 이제 위치 자체가 부정부사 오고 능언동사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능 슈어 칭추. 그래서 결과보호의 부정은 메이로 한다. 그래서 내 주소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배달원한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고, 마침내 주문한 음식 점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할 때 쇼 따올라 쇼 하올라 따오하오 둘 다 결과 보니까 중복해서 쓸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만 써야 되는데 여기선 그냥 받은 거니까 쇼 따올라를 쓰는 게 더 적합하겠다. 그래서 하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완료가 아니라 뭔가 더 잘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워간타 뭐 슈어 하올러 위에 하올러 약속이 다 잘 됐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일 때 하오를 쓰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도시락을 받은 거기 때문에 쇼따오 내 손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쇼따올러를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 이제 그 1점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3개 정도는 다 맞춰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답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A 부분 있죠. 예, 그래서 서울소 따올라 이 부분, 시환의 차이 이 부분을 조금 혼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나머지 3개는 이제 다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요,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방향보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요. 얘는 뭐 장문지도 뭐 학생들의 오류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순수한 형태의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사에서 문법상 오류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찾고 이거 수정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에서 틀린 거를 고치기만 하는 건지 근거까지 쓰는 건지 아니면은 수정도 해야 하는 건지 문항만 고르는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딱 봐도 복합 방향보어와 이제 목적어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타종从背包里拿出来了一些零食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가방에서 간식을 조금 꺼냈다라고 했는데一些零食 있고 拿出来了 있죠. 그럼 이게 이란 동주어이고 이제 事物 名词일 때 이 순서는 이제 그 원래 라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량구를 동반을 하게 되면 보통 뒤로 빼서 拿出来了一些零食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일 때는 출라이 사이에 오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수량이 발생을 했을 때는 빼버리게 되고요. 왜 이란일 때는 뭐 이제 링시 출라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법점이죠. 그래서 의사가 급하게 진료실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지전시 자체가 처소 목적어니까 파오진 지전시 취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소 목적어일 때 위치는 찐취, 그러니까 라이너 취의 앞 혹은 복합 방향보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는 빙의웨이 추소시, 처소 목적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처소 명사 뭐 이런 거 목적어가 이때 복합 방향보 사이에 온다. 그리고 이제 公共汽车 버스가 到了车站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把车停下来了 그 차를 바로 멈추었다라고 할 때 팅 뒤에 시알라이가 인신이를 쓰인 거죠. 그래서 동태 움직이던 상태에서 정태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멈추다 할 때 팅주, 팅샬라이 우리가 이것도 했었죠. 팅샤저뿔라이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팅샬라이의 따페이는 맞다. 이건 이제 인신이의 관점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알라에 관련된 인신이 문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동안 다 이제 이 사물목적어 예문 빼놓고는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경기가 너무 격렬하게 진행을 되다 보니까 못 참고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할 때 바이쇼도 이합사거든요. 그 이합사면은 뭐 시아치 윌라이, 태어치 올라이, 바이치 쇼라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합사일 때 이합사의 목적어 부분이 복합 방향 사이에 온다. 그래서 각각 이제 1점씩.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 수업 들으신 분이라면은 또 이제 그 임용을 그래도 조금 이제 공부를 기출 분석하면서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다 요거는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요. 요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 4점을 다 획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미 해설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역만 좀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 현대문학 작품 강독에 이제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A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도 이 이유 자체가 본문 내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제 그 못 쓰셨을 그런 가능성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문학 작품 강독 부분 중에서 한 3점 정도 이제 통상적으로 득점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A의 이제 12번 보시게 되면 중국 고대 문학개론이죠. 중국 고대 문학개론에서 잠시만요. 네. 자, 중국 고대 문학개론에서 이제 그 동성파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또 요거는 이제 이론 파트이고 그 중에 B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또 그 원문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방포의 그 문장이 또 나왔는데 이 문장 자체가 또 그렇게 이제 그 유명하고 꼭 알아야 되는 필통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한류에 무슨 이제 당소팔 때 가면 보듯이. 그래서 아마 난이도가 좀 있었을 것이고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든 유추해서 또 하셨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 봤을 때는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런 식으로 고대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어학개론이든 이렇게 고문, 한문하고 연계해서 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신 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청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고문유파라고 했기 때문에 동성파가 되겠고요. 그리고 방포가 그 초석을 다진 기본적인 이론을 다진 인물이고 그
후에 이제 유대계 요네 등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을 시켜서 청나라 말에 증국번하고 이제 임서희계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포등은 귀유강까지를 당송 8대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선진 양한 때부터 해서 육경, 좌전, 사기 등 같은 것들을 이제 탐색하고 또 그들의 도통과 문통을 세웠다라는 걸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당송 8대가의 그 고문과 또 선진 양한 시대 때 고문을 같이 모범으로 상정을 한 건 당송파죠. 당송파의 기유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성파는 이 당송파의 고문 이론을 또 계승을 했어요. 근데 이들보다 더 체계화된 이제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포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의와 법이죠. 그래서 방포가 제기한 가장 유명한 문학적 주장인데요. 동성파의 문학적 체계 핵심 이론이고요. 이 유파의 그런 이론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법의 어떤 그런 함의를 보게 되면 방포 해석은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주역에서 말하는 예니, 오, 모든 사물에는 내용이 있어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조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C줄과 날줄, 가로, 세로 줄 이것으로 엮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문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원장 내용, 주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의形式 아니면은 뭐 구성 형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 두 가지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形式의 동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번은 아마 이주원 선생님이 다 독해를 해주셨을 거라서 그래서 일단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이제 A, B 부분 같은 경우에는 A는 동성파, B는 빠지야. 당송 8대 간대. 그럼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빠지야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B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게 되면은 자 옛날에 이제 내 친구인 왕쿤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추안 귀유강의 이름 필명이 그러니까 전추안 신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같은 거죠. 그래서 귀유강의 그 글을 보고 나서 이것이 너무 좀 경박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짱이탄이 이제 그 말을 하기를 그러니까 짱이가 이제 그 탄식하면서 말을 하기를 감탄하면서 말을 하기를 이것은 아예 직접적으로 팔대가의 그런 그 속박 이런 것들을 깨부신 거다라고 감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아, 쯔판할 때 빠지아 부분이 이제 당송 8대 가문 중에 하나로 귀유강을 방포가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마천의 그런 그 오묘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장워했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쥔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앞에서 말했던 이 둘은 모두 다 이제 앞에 두 사람이 말했던 것은 그의 일부분만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뿐 전반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귀유강의 이제 산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어떤 형식미를 갖춘 것들 이런 것들은 많지 않고요. 내용이 있는 것들은 더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풀이를 하자면 원장 최샤오 내용, 원장 내용 콩판 이런 게 되겠죠. 예, 이것이 이제 위에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제 귀유강 산문의 주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뭐 조리고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요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을 덮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요 우저는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적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한계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하고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통속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거 번잡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러니 어찌 시원 시문이라고 하면 그 시대 때 유행하는 문장인데 크게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과거 시대, 그러니까 명청대 시대 때는 팔고문을 지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당대 때는 이것이 변려문을 지칭을 했어요. 그럼 이 변려문이든 팔고문이든 다 서로 대비되는 그 개념은 뭐예요? 고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려문을 탑하고 고문으로 회귀하고 팔고문과 같은 형식주의적 문체를 버리고 다시 당성대 때 고문을 계승하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글을 쓸 때 이제 시문을 써가지고서는 엄청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팔고문이나 변려문 같은 것도 쓰려는데 그런데 어찌 이 요쉬, 이오 하는 이 두 가지 내용과 형식의 조화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A번은 다 잘 맞춰주셨을 것 같고요. B를 못 찾은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도 저희가 예전에 했던 유사한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변려문과 보문, 산문을 대비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찾으신 분이 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D번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한 절반 정도 저는 좀 점수를 득점을 하지 않으셨을까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점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전공 B로 가겠습니다. 네, 잠시 끊어서 갈게요.